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동양의 운명학, 사주에 현대과학인 카오스 이론을 접목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통 사주라고 하면 그냥 올해 운이 좋다, 나쁘다, 점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볼 겁니다. 한 교육자의 사주 구조를 현대의 프랙탈 심리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렌즈로 들여다볼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복잡계 속에서 사주의 특정한 에너지가 어떻게 카오스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해보는 거죠. 고대 통계학과 현대과학이 만나는 이 교차점,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용어가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겉보기엔 완전 뒤죽박죽, 무작위 같아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눈송이나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확대해보면 작은 조각 안에 전체의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걸 바로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학적인 관점을 빌려서 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거대한 스케일까지 어떻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확장되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사주는 주로 정해진 결과에 집중하잖아요. 이때 돈을 번다, 이때 위기가 온다처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프랙탈 카오스 관점의 분석은 아주 역동적입니다.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특정 오행 에너지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심리적 패턴을 끝없이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그 근본적인 동력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미시적인 내면 세계, 즉 생각의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분석 대상이 되신 분의 사주를 딱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단단하고 예리한 쇠, 즉 금의 기운입니다. 이게 엄청 강해요. 이 강한 금의 기운은 세상을 대충 감정적으로 넘기기보다는 아주 견고하고 분석적인 원리와 구조로 파악하려는 기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독특한 3단계 심리 루프가 무한 반복됩니다. 처음엔 어떤 대상에 미친 듯이 깊게 몰입했다가 본질을 파고들다 못해 모든 걸 의심하는 압도적인 회의감에 빠지고 결국 그 바닥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적당히 타협하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의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뇌 속에서 끝없이 증식하는 생각의 프랙탈 패턴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주에는 현침살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바늘이나 침처럼 뾰족하고 예리한 기운이에요. 이분은 이 현침살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공기의 온도차, 심지어 자기 감정의 아주 작은 파동까지 다 잡아냅니다. 센서가 엄청나게 예민한 거죠. 카오스 이론의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무심코 던져진 단어 하나가 이분의 내면에서는 순식간에 거대한 생각의 폭풍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도의 예민함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남들은 그냥 훌훌 털고 넘길 아주 사소한 실수도 머릿속에서 계속 씹고 뜯고 분석하느라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죠. 남들과의 작은 마찰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도 마치 현미경 아래에 둔 세포처럼 철저하게 객관화해서 해체해버리려 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생각의 폭풍이 내면에서 계속 휘몰아치고 있는 상태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워볼까요? 외부 세계라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구심점, 끌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면에 들이대던 현미경을 살짝 거두고 줌아웃을 해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세계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 불안감, 세상은 그야말로 카오스 그 자체죠. 그런데 겉보기엔 요동치고 위태로워 보이는 이분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아주 거대한 닻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이에요. 머릿속이 아무리 복잡하고 현실이 혼란스러워도 신기하게도 이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모든 방향을 잡아주는 강력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에 끌개, 어트랙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무리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결국엔 어떤 특정한 상태나 궤도로 수렴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말해요. 우주의 블랙홀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분에게는 그 강렬한 금의 기운이 바로 이 거대한 심리적 끌개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 현장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나 파편화된 지식,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나도 이분은 자신만의 단단한 철학을 기준으로 그 모든 카오스를 아주 의미 있고 구조적인 성장의 궤도 안으로 쫙 끌어당겨 버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션 삶의 분기점입니다. 정체성이 크게 스케일링되는 20대 후반의 시기를 살펴볼게요. 이분이 현재 지나고 있는 20대 후반이라는 시기는요, 삶의 규모가 훌쩍 커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카오스 이론에서는 시스템이 질적으로 확 점프하는 순간을 뜻하죠.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기 직전 경험, 기존에 익숙했던 가치관이 지진 난 것처럼 마구 흔들리고 인간관계나 직업의 방향이 밑바닥부터 재구성되는 시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 불능의 엄청난 혼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내면에만 머물던 작은 트랙탈이 더 큰 사회적 영향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필연적인 성장통인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동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엔트로피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주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결핍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불과 나무, 즉 화와 목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막 발산하고 남들과 스스럼 없이 섞이는 기운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엔 다가가기가 꽤 어려운 타입일 겁니다. 상대방을 현미경처럼 분석하려 드니까 방어 기제가 세거든요. 혼자만의 심리적 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깐깐한 검증을 통과해서 세계관과 철학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누구보다 깊고 엄청나게 오래가는 연대를 맺습니다. 깊은 지적 교감을 미친 듯이 갈망하면서도 물리적인 거리는 철저히 둬야만 안심하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찾는 이분만의 독특한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이런 치우친 에너지는 건강 면에서도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를 확 높여버립니다. 머릿속은 생각으로 폭주하는데 몸이 그걸 밖으로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카오스를 통제하려면 아주 강력하고 물리적인 질서를 강제로 때려 넣어야 합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스트레스 같은 혼돈 요소들을 잡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꼬박꼬박 햇빛 쐬고 규칙적으로 걷는 식의 물리적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몸을 꽉 짜인 규칙 안에 가둬서 폭주하는 정신의 카오스를 제어하는 것. 이게 이분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생존 법칙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미시적인 내면이 외부로 퍼져나갔을 때 교실에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확인해보죠. 이제 렌즈를 가장 큰 스케일, 교실이라는 우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정말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교육 현장의 나비 효과가 나옵니다. 이분은 학생을 대할 때 절대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아요. 짧은 5분짜리 대화나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그 학생의 생각 구조라는 초기 조건의 미세한 균열을 톡 하고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하게 증폭되어서 학생의 진로나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나비 효과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분의 수업은 절대 단순 암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세계들을 막 충돌시켜요. 첨단 AI 기술을 가르치면서 철학적인 윤리를 고민하게 하고 딱딱한 수학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뽑아냅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지식들을 융합하면서 학생들 뇌 속에 새로운 시냅스를 마구 연결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의 틀을 부숴버리고 아이들 각자의 생각 프랙탈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밭을 읽어주는 셈이죠. 이쯤 되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분을 그저 팩트를 전달하는 평범한 선생님이라는 틀에 가두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라는 재료로 학생들 뇌 속에 새로운 구조물을 세워주는 사고구조 설계자 또는 건축학적 교육자라고 부르는 게 훨씬 정확할 겁니다. 정답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초기 조건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주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 어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위대한 프랙탈 교육자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주라는 고대 텍스트를 카오스와 프랙탈 심리학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렌즈로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그 미시적인 예민함이 거대한 교육적 영향력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니 결국 혼돈과 질서의 중심엔 아까 그 질문 하나가 메아리치고 있네요.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파고들며 자신의 성장 패턴을 타인에게 전이시키는 삶. 진짜 아름답고 경이로운 프랙탈 구조 아닌가요?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프랙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단 하나의 끌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우주를 지어 올리시길 응원하며 다음에도 매혹적인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